검찰이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행사한 성남시청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지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만이어서 뒷북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추켜 세웠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 후보 공격에 앞장섰던 서른 의원을 끌어안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이 청년단체의 20대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표는 피해자 술잔에 수면 유도 성분이 있는 약을 몰래 넣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환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은 119 신고조차 안 했고 가족에게는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마지막 거리두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얼마나 수사가 부실했으면 이 검찰이 755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 혐의를 적시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은 했지만 이 수사팀을 꾸린 지 16일 만입니다. 이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뒷북수색이라는 비판 역시 거셉니다. 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성남시청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늑장 수색 비판이 거센데 수색은 철저히 하고 있나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아침 9시쯤부터 이곳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은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난달 29일 이후 16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부서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도시균형발전과 등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및 송전탑 소송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되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대장동 사업 당시 문화재 업무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압수수색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은 또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를 이제서야 확보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이 한창이던 2015년에도 사용했는지를 분석 중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박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는 유 전 본부장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2015년 전후에도 사용됐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성남의 뜰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던 시기입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는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데다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역시 지인에게 맡겨뒀다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건 어제. 경기 남부청 수사팀이 관할인 수원지검에 영장을 신청한 건 그제였습니다.
수원지검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청구가 빨랐던 중앙지검 수사팀이 먼저 영장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 정보를 빼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경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휴대전화 보관자의 주소지를 탐문했고 하루 뒤 유 전 본부장 조사에서 재차 확인한 뒤 압수수색 전 경찰과 협력 방안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곽상도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서도 한 차례 충돌했던 상황.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지만 수사기관 사이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직 그분 수사에서 드러난 게 없는데 이 정치권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이 수사 방향을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그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방향을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소유주 의혹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선에서 매듭짓고 정치권으로는 확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7시간 뒤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분이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수사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놓고 질타하자 이 지검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환 계획이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러다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을 듣겠다며 친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정직 취소 청구가 기각된 윤 전 총장을 비난했는데요. 친일파에 비유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서로를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이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면서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지라며 후보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주술 논란도 다시 꺼냈습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셔야지. 또 왕자 쓰시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시면 나라 큰일 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진부한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겠다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란 사실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두 진영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이재명 지사 혐의를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두 후보의 대리전은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한쪽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성남시청 다른 쪽에서는 고성이 가득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장동 원주민들이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원주민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하며 자신들을 설득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간담회 현장을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화천대유 관계자를 막아서는 여성. 뭐가 정당하냐고. 뭐가 정당하냐고 말해봐. 뭐가 정당하냐고. 화천대유 측과 대장동 원주민들의 간담회가 열린 건 오늘 오후 2시. 그렇게 수천억씩 가져갔으면서 지네가 뭐가 당당하다는 거야 지금. 화천대유 측이 정당한 개발이었고 별도 보상은 없다고 설명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간담회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 사업자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토지를 수용당했던 원주민들의 분노가 분출한 겁니다. 특히 민관 합동 개발인데도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또 민관 개발을 원주민에게 설득했던 인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설득했다는 겁니다. 채널A가 확보한 지난 2013년 2월 회의 녹취 파일에는 시장님이 6차례 등장합니다. 시장님이 부렸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그 관이 들어가서 개발을 직접 하지 않으면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들도 많다. 시장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생각은 좀 없으십니다. 원주민들은 다음 주 중 간담회 일정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검찰 수사를 취재 중인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만배 씨 영장은 왜 기각이 된 겁니까? 일단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부터 보면요. 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물론 죄가 없다고 아직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 수사팀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영장 기각은 예견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라면서 법정에서 재생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곧바로 제지했습니다. 증거물이 조작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검증 절차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녹취록 말고는 핵심 증거, 그러니까 계좌 추적의 결과라든지 이 자금의 불법적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의 명분으로 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핵심 물증을 제시 못하고 여론에 호소하려다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영장 청구할 때부터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저희가 또 전해드린 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 무려 755억 원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단계에서는요, 이 소명이 가능한 혐의 위주로 이렇게 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정작 이 중에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라는 녹취록도 안 보여주고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목표를 원대하게 세운 건 좋지만 그만큼의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수사팀이 성급했던 이유를 이 문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된 뒤에 이제 성남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도 늦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특수수사 전문검사 몇몇에게 좀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네. 이 성남시를 오늘에서야 압수수색한 건 이 특수수사의 기본을 어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류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좀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꾸려진 직후에 압수수색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늘 압수수색은 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후 16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성남시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을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력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에 올해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늦고 또 영장은 또 빨리 하고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란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실패한 수사의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그대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윗선으로 지목받는 중요기관, 이 경우에는 성남시가 되겠죠. 이 중요기관을 뒷북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검찰 지휘부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점 등에서 이런 조짐이 드러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던데 앞으로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핵심 관계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수사의 차질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이 확실한 물증 확보에 주력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물증을 확보하느냐에 수사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사건 보도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 대학생들은 20대 청년 대표의 인맥과 권력이 막강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20대 대표가 청년단체 만든 건 지난해. 정치권의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50여 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의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청년 정책 관련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회원수 수백 명이 넘는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요직을 맡았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자기 말로는 뭐 시장님이랑도 친하고 약간 상하 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들.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한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정치권 영입을 제안받았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치면 영입 인재로 영입하고 싶은데 그 영입 인재로 갑니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어떤 지금의 선대위는 국회의원 반대한다. 피해자들은 이런 인맥과 권력 탓에 지금껏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자기가 약간 최연소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걔한테 약간 비밀거린다 뭐 이런 식으로 걔가 얘기를 했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랑 지금 뭔가 틀어지면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대선 예비후보 캠프 측은 주변 추천을 받았다며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대표는 청년단체와 봉사단체 직책을 모두 사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번엔 노인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인 환자가 요양보호사가 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요양원 측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환자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노년의 남성.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남성에게 뭔가를 건넵니다. 얼마 안 돼 여성은 남성의 안색을 살피고 남성은 끝내 바닥에 쓰러집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환자가 숨진 건 지난해 11월. 당시 요양보호사는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 빵을 건넸고 환자는 빵을 먹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저녁 7시 40분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상 증세를 느낀 환자가 숨지기까지 20분 가까이 걸렸고 불과 2km 거리엔 119 안전센터가 있었지만 요양원은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묻혀질 뻔했던 사건은 제보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요양원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겁니다. 요양원에서 가족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덮었다는 게
너무 좀 비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누군가는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권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노인이 심장마비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보호자에게 알렸다는 요양원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119에 전화하지 못했다며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을 각각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와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에 추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과거에도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2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양원에 대한 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엉덩이를 끌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끌고 나와 복도로 내쫓습니다. 환자가 다시 방문을 열자 발길로 툭툭 차고 밀어 넘어뜨립니다. 2년 전 해당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로 폭행을 한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학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르신들한테 막 해왔던 행동은 이미 장기간이었는데 다행히 CCTV에 찍힌 거였고요.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이 빵을 먹다가 숨진 사건 이전에 노인 학대나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확인된 것만 2차례.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요양원 시설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고 나머지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하면 6개월, 방임하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인정되면 요양기관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기관장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시설장이 어느 정도로 한 것이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노인 사망 사건까지 뒤늦게 드러나자 해당 지자체는 요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이 될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났고 영화관 등 일부 시설의 영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허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기준이 단순해지고 인원은 확대됩니다. 오후 6시 전으로 달라졌던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시간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으로 늘어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을 맞은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서 좀 6시에 헤어질 때 그거를 따지기에도 좀 애매했었는데 앞으로는 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회식을 한다는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조심하는 선에서 회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솔직히 많이 못했잖아요. 4단계 지역에서 밤 10시에 닫아야 했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야구, 축구 등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 제한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만 자정까지로 늘렸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조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접종 완료율 70%에 도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렇게 인원 제한 조치가 다소 풀렸지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황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8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강윤노 씨.
매장은 파리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영업시간 확대라며 평일이 어렵다면 주말이라도 장사 시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다못해 주말이라도 좀 풀어주면은 그나마 도움이 되죠. 주말 자체가 그런데 지금 똑같이 묶여 있으니까 생활화돼 있어요. 이제 일찍 가야 된다는 게. 그 손님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정부는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강조했지만 앞으로 2주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자영업자 속은 타들어갑니다. 2시간 정도 더 늘려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집이나 코인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영업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2주를 또 버텨야 되는구나. 어느덧 2년 가까이 이어진 영업 제한 조치. 6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고장수 씨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 호언 장담을 뒤집고 다시 고통 분담을 요구할까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모든 게 다 풀릴 거다. 또 다른 변이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또 언제든지 제한이나 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자신들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이 아니다란 하소연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정치권 소식 시작합니다. 원래 이 치열한 경선이 끝나면 선출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지율도 덩달아 오르는 컨벤션 반짝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선출 이후에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일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 탓이라는 분석에 이재명 후보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면 돌파를 준비 중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말까지 일정을 최소화하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질과 줄기를 전체를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국민에 대한 예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 공세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정면 돌파해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당 후보 확정 뒤 지지율이 올랐고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도 경선 뒤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통상 경선 직후 높은 관심도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양자 대결에서 경선 전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국감 리허설까지 하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발언의 수위를 낮추는 게 중도층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태도를 부드럽게 하되 핵심 메시지는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경기도 행안위 국감을 대비해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민영배 의원을 행안위에 새롭게 배치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는 원팀 구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본인을 공격한 서른 의원을 감싸 안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 원팀을 앞세워 너무 몰아치지 말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선 후보로서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연신 허리 숙여 인사하며 몸을 낮췄고 일일이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치켜세우며 원팀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그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신 선배로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자신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서른 의원에게도 먼저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던 송영길 대표는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분간 지지자들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빨리 원팀이 안 된다고 바람처럼
세차게 몰아붙이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옷을 벗어 던질 때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배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일정 없이 이낙연 사랑해 등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 사진과 함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후반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원팀 분위기를 더욱 띄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선 후보 선출 때 쓸 여론조사에 이 질문을 정하는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역시나 이 캠프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룰을 정할 선대위원회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각 캠프 대리인들이 순차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후보 선출에 50%가 반영될 여론조사 문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원희룡 캠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름을 넣은 가상 양자 대결 문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유승민 캠프는 4개의 보기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을 빼고 국민의힘 주자들 이름만 적는 이른바 사지선다형을 선호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쟁력을 묻기로 한 만큼 가상 양자 대결 문구가 맞다고 했고 홍 의원 측은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사지선다형이 더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선택을 염두에 둔 신경전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명을 고르는 안에서는 역선택 여부가 더 커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선택하게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후보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방식과 문구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후보들의 이해관계를 다 듣고 이제 결정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질 거다. 지금까지 관례와 그리고 당원당규가 정하는 선 내에서 당 선관위는 다음 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뒤 오는 26일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엇갈린 평가를 받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윤 후보의 우군들 사이에서요, 기대와 실망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기대감을 보인 사람은 이분입니다. 윤석열이가 제일 거꾸로 운상될 거예요. 윤석열이가 돼야만이 무슨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들 이재명 후보의 상대는 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는데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박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분이 영향력이 있나요? 그분이 투표권이 있나요? 나도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할 수 있고 그 책임당원으로 투표를 하고 내 핸드폰에 와서 내 투표를 한 사람이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투표권이 있었네요. 네. 네, 김 전 위원장 확실히 한 후보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자, 반대로 그러면 윤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은 누굽니까? 서민 단국대 교수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정직 2개월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죠. 서 교수는 처음으로 윤 후보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이 건에 한정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욕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적었는데요. 서민 교수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윤석열 후보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해왔었죠. 그러게요.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럼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사람에게만 충성한다면서 앞으로도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대를 모으는 것도 이 실망을 주는 것도 결국 후보 본인에게 달린 일이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현수막 OX, 현수막에도 정답이 있습니까? 네, 그 정답을 결정하는 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대장동 특검 촉구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좀 발끈했습니다. 안 되는 것부터 볼까요? 네.
진짜 몸통은 설계한이다 라는 문구의 이 현수막인데요. 보시면 이가 빨간색으로 강조가 돼 있죠. 저 부분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하는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요, 이건 됩니다. 이거요. 저것도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네, 하지만 이만 강조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이라는 글씨뿐 아니라 이 특검, 거부, 범인 등 여러 글자가 강조돼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기적의 논리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마치 심판이 위장 취업 선수가 된 듯합니다. 선거법이 엿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뭐 이런 논란은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도 보궐선거 왜 하죠? 또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같은 문구를 불어해서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죠. 반면 특정 후보의 슬로건인 합니다와 비슷한 문구, 합시다를 허용하고 민주당의 기호인 1번이 들어간 문구에 캠페인을 또 허용하면서 편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선 기간 이런 판단을 계속 내리게 될 선관위가 더 이상 편파적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길 바랍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선관위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 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다시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대출문을 열어도 되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다음 주부터 전세 대출을 정상화합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영업전별 월별 한도에 상관없이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한동안 대출을 중단했던 NH농협은행 역시 다음 주부터 전세 대출을 재개합니다. 막혔던 대출이 뚫린다는 소식에 이사를 포기했던 한 직장인은 아예 월차를 내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기다렸던 친구들이 다시 이제 전세도 알아보고. 은행 창구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랐지만 정작 해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업 정별로 조금씩 카톡가 다르거든요.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지금 3억밖에 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음 달에 저희가 저희 지점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점 사항이 내려온 게 없어서 기존에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세요. 새로운 내용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은행마다 남아있는 대출 총량이 달라 어느 수준까지 대출을 더 해줄지, 한도와 상환 능력은 어디까지 따져 빌려줄지 아직 세부 기준을 못 정한 겁니다. 일단 금융에서는 좀 완화해줘라 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지를 지금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 증액을 해줘라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냥 정부가 대출을 조였다 푸는 사이 애꿎은 실수요자는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고리로 제2금융권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감각으로 좀 싼 전세 찾아서 구축으로 변두리 쪽으로 조금 거래가 빈번하고요. 은행에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가 없어져서 총량이 없어져서 안 하는 것처럼 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말 웃겨요.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연말 소비 대목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벌써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자체 화물기와 화물선을 구해 운송에 나선 기업들도 등장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더 이상 내려놓을 공간이 보이지 않는 영국 펠릭스토우항. 전체 물류 가운데 3분의 1을 처리하는 최대 항만의 하역 작업이 열흘 넘게 차질입니다. 일부 화주들은 네덜란드로 컨테이너선을 보내 하역한 뒤 영국의 다른 항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송이 늦어질수록 영국 마트에는 텅 빈 진열대가 늘어납니다. 채소가 있어야 할 매대에는 초콜릿이 놓여 있고 세제로 진열대를 모두 채운 곳도 등장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자 당국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I'm confident there will be a good amount of Christmas presents available for everyone to buy. 24시간 가동을 결정한 미국 LA와 롱비치 항구는 앞으로 더 몰려들 화물이 걱정입니다.
We're only 4.5 weeks away from Black Friday. We've got a lot of work ahead of us, but all of that conversation is pushing towards getting everybody to open up each day of the week. 해운사 대신 자체 운송을 선택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중고 화물기를 사들였고 코카콜라는 대형 화물선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물류 대란과 함께 물가 부담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은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두 자릿수 생산자 물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세계적인 물가 불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대만에서 독거노인과 서민들이 많이 사는 낡은 건물에 큰 불이 나 최소 46명이 숨졌습니다. 모기향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시뻘건 불길은 잡히질 않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대만 가오슝에 있는 40년 된 13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6명이 숨졌고 40명 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我没有遇过火灾，我一点跟我坐电梯，哎呦，到楼下哇，烧가야. 현지 경찰은 용의자 황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황 씨가 건물 1층 골동품 가게에서 모기향을 펴놓고 술을 마시다 제대로 꺼지지 않은 향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게 큰 불로 이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 잠든 새벽에 발생한 데다 월세 10만 원의 저렴한 노후 건물에 살던 독거노인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这栋房子住的都是高雄市的一般的游民. 건물 통로와 계단도 짐들로 막혀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对于盐城区城中城大楼今天的大火造成重大人命伤亡. 현지 언론들은 26년 전 대만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미리 두툼한 겨울 외투 꺼내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사실 지난주만 해도 남부지방은 뜨거운 성질의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반팔을 입을 만큼 더웠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극 한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는 건데요. 한파의 절정인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텐데 농작물들 얼지 않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등산객들은 비가 얼어 산길이 미끄러운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 최고 40mm, 충청 이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12도, 대전은 15도로 아침이고 낮이고 종일 서늘하겠고요.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더욱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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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파이팅. 하지만 콩글리시죠.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인데요. 요즘 외국인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팅! 이 K-팝, K-드라마가 워낙 인기다 보니 파이팅 단어까지 퍼지고 있고요. 이 급기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이 파이팅이 신조어로 당당히 올랐습니다. 옥스퍼드 측은 한류가 영어 단어의 바다에 이 파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한마디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